충남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5가 문법 추가 문법 사항, 추가 문법 사항이 아니라 문법 추가 보충 수업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요. 사과에서 나왔던 주격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없는데 그래도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배워보자면 관계대명사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일반적인 접속사처럼 그냥 다짜고짜 갖다 붙이는 거 요렇게 붙이는데 and를 더한다거나 but 이런 것들을 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게 기본 사람 표정 같지 않나요? 이게 코가 이렇게 있고 사람 이렇게 해골 같은 아무튼 이런 접속사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중복되는 무언가를 합쳐버리는 겁니다. 합쳤다라는 표시로 적어주는 게 관계대명사였었죠. 기본적으로 위치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는 that 같은 거 있었죠.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2번 문장 가지고 한번 볼게요. I like the shirts. 자, I like the shirts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고 관계대명사 나온 다음에 Joe is wearing 나와 있습니다. 그럼 Joe is wearing이란 이 문장을 딱 떨어뜨려 볼게요. Joe가 is wear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wear라는 단어가 입다라는 말인 거니까 wearing 입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 문장이 끝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왜냐? 뭘 입고 있는지. 자, Joe가 뭐 입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잘 입고 있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죠? 뭘 입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 뭐 자리 얘가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완전하지가 않고 불완전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도 배웠습니다. 다만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불완전한 요소가 주어가 빠졌었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보니까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 목적어란 무엇일까? 목적어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의 대상물이 있겠죠. 예를 들면 물을 마신다. 그러면 마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대상물은 물이 되겠는데 이때 물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가 뭔가를 입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 무어가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목적어가 빠져 있고 빠진 부분을 이어주고 있는 이 위치가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를 두 개로 다시 뗄 수가 있겠죠. 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문장이 기준 문장 I like the shirts가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냐. 주어부터 시작되는 Joe is wearing 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한다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명사, 이 관계대명사 앞에 붙어 있는 이 명사가 바로 중복되는 단어의 정체였던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the shirts가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합쳐보겠습니다. 다시 더하기 하게 되면 the shirts가 중복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첫 번째 문장으로 I like the shirts를 적었고 두 번째 문장으로 Joe is wearing the shirt. 두 번째 문장 적었죠. 이 두 번째 문장이 삽입될 문장입니다. 1번이 기준 문장이고요. 자, 삽입될 문장 속에 있는 중복될 단어를 빼는 겁니다. 뺍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빼는 것이 아니라 1번 문장, 기준 문장에 있는 the shirts와 중복이 된다라는 표시로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중복 표시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관계대명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I like the shirts 합쳤다라는 표시로 which 사물이기 때문에 that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있던 shirts를 뺀 나머지 문장을 적어주는 거죠. Joe is wearing이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에 적혀있던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 플러스 목적격이 왜 목적격인지까지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남아있는 나머지 1번, 3번도 우리가 한번 쪼개보고 나눠보고 쪼개보고 나눠보고 똑같은 말이고 쪼개보고 합쳐보고 하겠습니다. 1번 밑에 거 좀 잠깐 지우고요. 자, 첫 번째 문장 I will meet the girl 다 나와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은 My son loves 내 아들이 사랑한다. 누굴 사랑하느냐? 당연히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the girl이 되겠죠. 그러면 I will meet the girl 이렇게 첫 번째 문장 기준 문장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My son. 내 아들내미가 loves. 사랑한다. 누구를?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합치게 되면 the girl 중복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the girl을 빼고 첫 번째 문장의 중복될 단어 뒤에다가 이걸 뺐다라는 표시로 적어주는 관계대명사. 자,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적어주기도 하고요. 목적격일 경우에는 whom도 씁니다. 자, 나머지 문장 여기 뒤로 갖다 붙이면은 이 문장 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까지는 되게 쉽고 학생들한테 시켜봤을 때 충분히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 3번 문장. 이 문장이 애들한테는 약간은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1번, 2번하고 3번하고 문장의 순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대명사 앞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순서 차이가 되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문장이 다 나와져요. 이렇게 I like the shirt, I will meet the girl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에 그냥 따라 붙는 건데 얘는 주어만 딸랑 나와 있는 채로 관계대명사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데 이 the piano의 본 동사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잘 못하게 되는 거 이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갑자기 뭐 the piano that Sam is playing이 첫 번째 문장이고 playing is very old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냐 두 문장을 쪼개고 그러는데 전혀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덤벼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대명사의 기본적 이해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도 관계대명사의 기본을 알고도 이걸 보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 기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다. 그럼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거, 여기 이 부분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자, 이거를 봤다, 잘 이해를 했다 하는 가정을 두고서 이걸 두 문장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밑에 답이 나와 있지만 지워버리고. 자, 더 피아노가 나와 있고 바로 that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주어의 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동사는 주로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동사에 있다. 이 말은 뭐냐?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말은 두 문장 결합되어 있다는 말인 거고 당연히 두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 또한 두 개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동사가 나왔고 두 번째 동사가 나왔다. 이럴 때 두 번째 동사가 이 주어의 본동사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The piano is very old.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좀 길게 떨어져 있지만 이게 차근차근 두 번째 동사에다가 첫 번째 나오는 이 주어를 붙여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와야 될 문장은 that 이하에 이어져 있는 이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은 당연히 불완전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불완전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 개로 나눠 적을 때는 완전한 문장 적어야 되겠죠. 왜? 이때 불완전했던 요소가 뭐였습니까? The piano가 되겠죠. Sam is playing the piano. 이러니까 the piano가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피아노를 없애버리고 여기 앞에 1번 문장의 피아노에 합칩니다. that으로. 그런 다음에 Sam is playing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문장을 that 뒤로 이어주게 되는 형태 Sam is playing. 이러니까 자동으로 The piano is very old에서 is very old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장처럼 The piano is very old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형태로.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게 되면 뚱뚱하게 또 막 합치고 막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본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여기 설명은 우리가 수업 때 이미 다 끝냈고 이거는 지금 보충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그래도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고 또 이해하고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거를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두 문장으로 나누라 그러는데 해석부터 해볼까요? 나는 잃어버렸다.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카메라? 내가 빌렸던 카메라. 어디로부터? 피오나로부터. 자, 여기에 내가 이 문제에다가 좀 뭔가 추가적으로 말 적어놔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개 더 추가해 보자면은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이것까지 좀 문제를 준다면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부터 먼저 풀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I lost camera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나왔고 여기 이 명사 다음에 다시 또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잘 살펴보게 되니까 I borrowed from Fiona. 내가 피오나로부터 빌렸다. 이때 문장에 불완전한 요소가 있죠. 뭘 빌렸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카메라라고 하는 문장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에 대시 올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고 2번은 the person, 사람이라고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다시 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I respect most.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런 건데 자 사람이 나와 있고 불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여기 is 나와 있으니까는 뒤에 가서 보겠지만 the person의 동사가 될 수 있겠죠. 즉 이 person 다음에 내가 가장 존경한다. 누구를 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죠. 사람이니까 who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whom도 가능하겠죠. 3번 Is this the key? 이것이 그 키냐? 키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you need for the door. 너가 이 문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 문을 위해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는지 need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4번 The fish we caught yesterday is alive.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다. 물고기가 우리가 어제 잡았다. 물고기라고 하는 문장 다음에 우리가 잡았다 어제. 뭘 잡았는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hat 이어지겠죠. 5번 The cook. 요리사 말하는 거죠. 이 요리사가 여기 훅 나와있네. 이거 내가 안 지워놨었네. 자 여기 나와야겠죠. 왜냐 요리사라고 하는 말 다음에 we will meet. 우리가 만날 것이다. 누굴 만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고 바로 이 cook의 동사가 나와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자 대충 이렇게 알아봤고 이 알아본 문장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또 두 문장으로 쪼개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쪼개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I lost camera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나오겠죠. 난이도가 쉽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 I 그리고 동사 borrowed. 이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었죠.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던 명사가 되겠죠. The camera. 발음은 camera. 네, 자 발음 잘 못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from Fiona까지. 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 문장 나는 피오나로부터 카메라를 빌렸다. 그럼 해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피오나로부터 빌렸던 카메라를 잃어버렸다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두 문장으로 쪼개게 된다면은 한 문장으로 합치게 된다면 카메라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카메라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위치를 붙여준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The person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The person. 자, 그 다음에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였었죠. 왜냐?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지만 이거는 주어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짜고짜 불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불완전한 문장 끝나는 지점 바로 두 번째 동사 이거를 끌어오면 됩니다. is Steve Jobs. 자, 두 번째 문장은 여기 삽입되어 있던 문장이 되겠네요. I respect. 이 삽입된 문장이 불완전했었는데 그 불완전한 요소는 누구를 respect, 누구를 존경하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였었죠. 자, 누구를 존경했었죠? The person. 여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말이 되겠죠. I respect the person. 그 사람.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란 말인 거죠.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most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Is this the key? 첫 번째 문장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Is this the key?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장이 불완전한 요소가 need의 목적어가 빠진 거 있었죠. 이 목적어는 앞에 나와 있던 문장의 관계대명사 앞 단어
보통 이런 거를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 the key가 you need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you need the key 이런 다음에 뒤에 붙어있던 for the door까지 그 문을 위해서 키가 필요하다. 즉 그 문을 딸 수 있는 키가 키가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되어가지고 이 키가 네가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그 키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4번 the fish fish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바로 문장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이 끝나는 지점 뒤에 있는 동사를 fish가 가져와야 되겠죠. is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다. 좀비 바이러스를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겠고. 자, we caught.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잡았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yesterday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제를 잡았다? 이상하죠? 물고기를 잡았다 였겠죠?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목적어 the fish. 언제? 어제. 두 문장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잡았던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the cook. 쿡은 요리사, 요리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즉 첫 번째 문장은 the cook 동사는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was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was introduced 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문장이 we will meet the coo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the cook하고 여기 이 cook을 중복 삭제 여기다가 삭제시켰다라는 표시로 관계대명사 whom을 적었고 나머지 문장 갖다 붙이게 되면은 was가 자동으로 뒤로 쭉 밀려나는 상황 바로 이 문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제목이 바뀌지 않았네요. 실수로 내가 이 제목을 사과 양식 그대로 복사하느라 안 바뀌었는데 목적격입니다. 6번 나는 너가 추천해줬던 책을 읽었다. 자, 이런 거를 영작을 할 때 물론 처음부터 해석된 거를 보고 바로 뭐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못할 때 이거를 막 그냥 집어칠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령은 조금 멀리 돌아가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 한글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겁니다. 한글을 먼저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너가 추천해줬던 책을 읽었다. 이 문장의 기본이 되는 주어 동사는 나는 이건 거고요. 동사는 책을 읽었다가 되겠죠. 실제로는 읽었다가 동사이고 목적어가 책이 되겠는데 그 사이에 책을 꾸미고 있는 너가 추천해줬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한글로 하면은 너가 추천해 줬다. 무엇을? 책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이 너가 책을 추천해줬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추천해줬다 책을. 그럼 이 책이 바로 목적어였던 겁니다. 이 책하고 이 책이 중복되기 때문에 즉 두 번째 문장 속 목적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한번 바꿔보게 된다면은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읽었다. I read가 아니라 read the book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너가 추천해 주었다. you, 네가 추천했다. recommend라고 나와 있죠. 이때 주의할 거. 문장이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read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대로 적으면 되겠지만 recommend는 아니겠죠. recommend는 과거형이 ed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거 안 적으면은 시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죠. You recommended. 네가 추천해줬다. 무엇을? 책을. The book. 이렇게 이걸 합쳐보는 겁니다. 합쳐볼게요. I'll read the book. 이렇게 한 문장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었고 그런 다음에 이 book이 합쳐지는 거가 되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that 붙여주고 that 붙였기 때문에 이 book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장 you recommended 이렇게 적으면 이 문장은 영작이 된 겁니다. 쉽죠? 조금 길게 갈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걸리더라도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영작이 안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 크리스토퍼 놀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다. 요즘에 나는 보진 않았지만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는데 은근히 이게 조금 호불호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웃긴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만들면 항상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크리스토퍼 놀란 우리가 적기 귀찮으니까 CN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한번 한글을 두 문장으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감독이다 이거죠. CN 아저씨는 감독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한다가 두 번째 문장에 꼭 들어가겠죠.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죠? 크리스토퍼 놀란이 되겠죠. 그러면 CN. 그런데 보니까는 문장 순서를 봤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라 감독이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단어가 감독을 꾸미었기 때문에 물론 이 감독과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동일 인물이지만 문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가 이 크리스토퍼 놀란 쪽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꾸미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한다. 그 감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영작을 해볼까요? CN은 감독이다. is the director. 내가 가장 좋아한다. I like. 누구를? 그 감독을. The director. 어떻게? 가장 좋아한다. 여기서 이제 most가 나와 있죠. 그럼 간혹 가다가 이걸 갖다가 the most 간혹 가다가 아니라 the most를 쓰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most가 최상급이라 가지고 최상급엔 the를 붙여요. 이렇게 I like the director the most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만들어진 두 문장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CN is the director. 쉽게 시작될 수 있겠네요. CN is the director. 자, 감독이 중복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이거 이번에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that 또는 who 또는 whom 이렇게 세 개 다 이렇게 중복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물론 위치는 안 되겠죠. 사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질 문장에서는 이 디렉터가 이제 빠집니다. 그 빠졌다는 표시로 적어준 게 관계대명사였었죠. 그 나머지 붙어 있는 게 I like the mos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8번. 나는 내가 매일 먹어야 했던 약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한글을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주어 나는 깜빡했다가 동사가 되겠네요. 여기 보면 내가 매일 먹어야 했던 약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되는데 나는 깜빡했다. 그럼 뭘 깜빡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가로를 내가 잘못 쳤는데 뭘 깜빡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죠. 가져오는 걸. 약 가져오는 거네. 약 가져오는 거. 내가 약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약 가져오는 것. 자,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매일 먹어야 했던 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꾸미고 있는 것이 뒤에 약이 되겠죠. 때문에 내가 매일 먹어야 했다. 무엇을? 약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약하고 여기 약이 중복되는데 이 두 번째 삽입될 문장 속 약이 먹어야 했다. 먹는 대상물 즉 목적어가 빠지는 거죠. 합치겠습니다. 나는 깜빡했다. I 깜빡했다. forget 나와 있는데 과거형이니까는 forgot 되겠죠. 뭘?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인데 bring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게 되는 것, 앞으로 해야 할 것, 즉 예정사항에 대해서 뭔가 깜빡한다 그러면은 to를 붙여요. to bring 이렇게. 근데 뭐를? 약이니까는 the medicine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매일 먹어야 했다. I
뭐뭐 해야 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이거부터 넘어갈까요? 해야 한다. 크게 have to라고 하는 단어와 should 그리고 must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뭐뭐 해야 했다라고 하는 과거를 쓸 수 있는 것은 have의 과거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should나 must는 따로 과거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have를 과거형으로 써가지고 have to를 과거형으로 써가지고 I had to를 만들어줍니다. I had to. 근데 먹어야 했다. 이번엔 먹는 거니까 약 먹는 거는 eat 말고 take라고 합니다. take. 무엇을 먹어야 했다? 약을. 원래 이 자리에 the medicine이 있었겠네요. 어떻게? 매일매일 먹어야 했다. every day. 자, 그럼 이제 합쳐봅시다. I forgot to bring. 뭔가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무엇을 the medicine. 이건 그대로 적었네요. 우리가. 왜 그대로 적었느냐? 당연히 뒤에 medicine 달려있으니까 앞에 것들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장의 medicine하고 여기 있던 이 medicine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럼 이 medicine 다음에 붙여줍니다. 무엇을?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사물이니까 which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붙여야 될 문장이 I had to take 다음에 the medicine 붙입니까? 뗍니까? 당연히 떼겠죠. 왜? 합쳤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건 everyday까지 적으면은,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8번까지 우리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위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문장을 외운다거나 그럴 필요 절대 없고, 단순히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 이해로서 써먹도록 하고, 밑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암기를 조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가고 암기하는 것도 더 쉬워지겠죠. 자, 또 다른 문제는 목 통증이다. 당신은 또 다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중복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 another problem이네요. 첫 번째 문장이 이거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another problem is neck pain 되겠죠. 왜? 목 통증이다니까 is neck pain. 당신은 또 다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주어는 you. 여기서 겪는다라는 말을 have로 쓰고 있습니다. You have 무엇을? 또 다른 문제를. 그래서 여기다가 another problem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you have another problem 적고 나니까 해석이 당신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진다라고만 해석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 ca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You can have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죠. 합쳐봅시다. another problem. 여기 또 another problem. 얘가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뺍니다. 어디다가 합친다? another problem에다가. 뭘로 합친다? 관계대명사로 합친다. another problem 합쳤죠. which 또는 that 어떤 you can hav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another problem은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레 뒤로 밀려났던 is neck pain을 뒤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를 수업 시간 때 이 완성된 한 문장을 보고서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이냐라고 할 때 관계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생각할 때는 이 which나 that은 목적격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알아보기 힘들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디에 뭐가 빠졌는지 알아보는 것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빠졌다 그래가지고 못 알아볼 게 아니라 another problem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나와 있는데 뒤에 you can have라고 하는 엉성한 문장이 나와 있는 거죠. have의 목적어가 is는 아닐 거니까 때문에 아하 여기에 관계대명사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신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 문장들을 영작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문장 나와 있죠. 뭐뭐가 있다.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there 플러스 비동사를 적어주는데 이 be의 모양은 be 다음에 나와야 할 그 명사를 보고 판단합니다. 명사.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되니까 various thing이 되겠죠. 그러면은 복수형이니까 there are가 되겠네요. there are various things.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당신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당신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적어야 되겠죠. 당신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어 동사니까 you 할 수 있다. can 보통 한다라 그러면은 아이고 D가 왜 들어가? 한다라 그러면 do가 되는 거죠. do.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various things.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붙어있는 살덩어리들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예방하다라고 하는 단어 prevent 동사다. 그죠? 동사가 뒤에 그냥 갖다 붙는 문장의 주성분이 아니라 갖다 붙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to를 그 접착제로 씁니다. to prevent 이것을 this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합쳐보게 되면은 중복될 단어가 various thing하고 various thing. 자, 두 번째 문장 various thing을 없애버리고 첫 번째 문장 앞에다 붙이겠죠. 그러면은 there are various things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that 또는 which를 붙이고요. 이건 생략 가능하다 그랬고 생략 가능. 그런 다음에 이거 various thing을 뺀 나머지 문장 적으면 되는 겁니다. You can do to prevent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문장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8문장보다 훨씬 중요한 문장입니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에 대한 보충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찍었던 이 영상 이 부분은 절대 메인 수업이 아닙니다. 보충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맹신하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수업 때 하는 내용들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 때 직접 제가 막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할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답변 속에서 조금 더 그 지식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쓰고 수업 때 좀 더 열심히 듣고 우리가 좀 밀려난 시험 대비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